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님 대표 허영근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위로나 응원을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규 창업자의 70%가 3년 안에 폐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과 퇴직자들이 퇴직금, 마이너스 통장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스마트 스토어를 열고 있고 카페를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히 빚더미에 앉아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을 너무 쉽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부수입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돈 번다고 하니까 내 아이템은 특별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위험한 환상을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남는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의 검증 뼈대를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사업을 현미경처럼 정말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뜯어보는 검증 단계가 반드시 사업 전에 필요합니다. 꼭 인지하시고요. 그렇다면 왜 다들 망하는 길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을까요? 바로 객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입니다. 자, 보시죠.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들은 내 아이템은 무조건 팔린다 라고 하는 치사량 수준의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장밋빛 미래만 가득하죠. 리스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요,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있죠. 철저하게 냉혹합니다. 내가 팔고 싶은 것을 파는 것은 취미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고객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을 파는 것이 사업입니다. 오늘 이 15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시장의 관점에서 대기업들이 신시장을 론칭할 때 쓰는 전략 프레임워크를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입해 볼 것입니다. 꼭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요. 거시환경 분석부터 해서 타겟팅, 마케팅까지 이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는 아이템이라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돈 수천만 원을 아끼는 길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 아이템이 세상의 흐름, 즉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PEST 아시죠? 경영학의 기본입니다. 거시환경 분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러분의 아이템을 네 가지 방법으로 보셔야 합니다. P는요, 먼저 정치 규제예요. 정부의 지원금이 몰리는 섹터입니까? 아니면 내일 당장 규제로 철퇴를 맞을 위험이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E입니다. 경제예요.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이죠. 대중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아이템은 필수제입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소비를 해야 하는 사치제입니까? 자, S 보시죠. 사회 문화 파트예요. 1인 가구가 절반인 시대,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의 대용량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면 시대의 역행인 거예요. 마케팅을, 타겟팅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T는 기술이에요. AI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AI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이것이 위기인지 아닌지, 또 아니라고 한다면 AI를 무기로 삼을 수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파도를 거스르는 아이템은 아무리 배를 잘 저어도 결국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시대의 파도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내가 싸울 전장을 확인해야겠죠. 바로 상권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 오프라인 매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창업이라면 유동인구와 배후 세대, 경쟁 점포 수, 그리고 권리금 적정성,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시간대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가와 같은 현장을 발로 뛰면서 확인할 것이 꽤 많습니다. 자, 하지만 요즘은요, 온라인 창업이 대세가 되고 있죠. 온라인 상권 분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키워드 검색량, 플랫폼 내 경쟁 강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블랙키위 같은 툴을 열어보십시오. 내가 팔려는 상품의 월간 검색량이 1000건도 안 되고 있는데 판매 중인 상품 건수는 10만 개라면
거기는 상권이 죽었거나 경쟁에 깔려 죽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 상가 자리는 몇 달씩 보러 다니면서 온라인 상권은 단 1시간도 분석하지 않고 물건을 사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소매가 그 큰 예가 될 수 있죠. 내 매장이 위치할 온오프라인의 골목이 과연 트래픽이 흐르는 곳인지 데이터로 철저히 검증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장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곳을 쌓을 나 자신의 전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내가 잘해야 문제가 없죠. 자, 나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수학 분석 SWO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S는 강점, W는 약점, O는 기회, T는 위협이라는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보통 강점과 기회만 잔뜩 적고 있죠. 내 레시피는 특별하다. 요즘에 이 시장이 뜨고 있으니까 너무 하고 싶다. 자, 하지만 진짜 검증은 W와 T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내 자본력이 부족한 것, 마케팅 경험이 전무한 것, 경쟁 대기업이 내일이라도 바로 비싼 상품을 반값에 출시할 수 있는 위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사업을 절대 지금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회사를 부도로 내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완 매트릭스를 냉혹한 제3자의 시선으로 정말 자세하게 뾰족하게 작성해 보세요. 자, 나 자신을 파악했다면 이제 내 물건을 팔아야 할 대상을 찾아야겠죠. 이것이 바로 STP 전략의 첫 단계, 시장을 쪼개기입니다. 자, STP 전략은요, 초보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상품이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모두를 만족시키는 상품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사지 않는 쓰레기가 됩니다. 즉 S,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시장 세분화는 거대한 시장을 쪼개는 작업이에요. 단순히 나이대나 성별로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직장 내 스트레스로 폭식증을 앓고 있지만 굶는 다이어트는 못하는 30대 직장인 여성으로 라이프 스타일, 심적인 요인, 구매행동 패턴까지 정말 자세하게 쪼개서 타겟팅을 세분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에요. 시장을 수십 조각으로 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쏟아부을 단 하나의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자, T예요. 타겟팅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죠. 자본도 인력도 부족한 1인 기업, 신규 창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쪼개놓은 수많은 시장 조각 중에 내가 가장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이크로 니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헬스 보충제를 판다고 보십시오. 타겟을 운동하는 남자로 잡으면 대기업 브랜드에 치여 죽습니다. 그죠? 하지만 타겟을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기존 보충제를 먹으면 배가 아픈 크로스피터를 좁히면 어떨까요? 타겟은 좁아졌지만 그들의 지갑은 훨씬 쉽게 열릴 것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오기엔 시장이 작고 나 같은 1인 기업이 독식하기에는 충분히 큰 시장, 이것이 바로 완벽한 타겟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타겟팅이 정해지면요,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를 어떤 단어로 각인시킬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은요, 상품을 진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인식 속에서 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볼보 하면 안전처럼 이런 거죠. 롤렉스 하면 성공. 이해되시죠? 고객이 방금 우리가 정한 타겟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내 브랜드를 떠올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가, 프리미엄인가, 아니면 독보적인 속도를 자랑하는가, 2차원적인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십시오. X축과 Y축, 가격과 품질, 디자인 등 핵심 가치를 놓고요. 빈 공간이 어딘지 찾으세요. 남들과 똑같은 컨셉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내 상품을 구체화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직 당시 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PEST, 상권, 수합 분석, STP를 통해서 전략, 즉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싸울지 전술로 가볼까요? 전략이 무엇을 할 것인 건가라면 전술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how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타겟을 잡더라도 기가 막힌 포지셔닝을 했더라도 그것을 고객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물리적인 과정이 엉망이라면 사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템을 4가지 실전 무기 바로 믹스예요. 포피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4가지의 검증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4가지 톱니바퀴 중에 한 개라도 헛돌면 고객은 결제 버튼 앞에서 뒤로 가기로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 4가지를 마지막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무기예요.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그 본질,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품은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0.3mm 볼펜을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글씨를 깔끔하게 쓰고 싶은 욕구를 사는 거죠. 자, 여러분이 기획한 상품의 본질적인 기능, 코어 프로덕트는 무엇이고, 디자인이나 패키징 같은 외형은 그 고객에 맞는지, 그 취향에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AS나 배송 같은 부가 서비스는 경쟁사보다 압도적인지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예쁜 쓰레기 아니에요. 철저하게 고객의 페인 포인트, 즉 고통을 해결해주는 진통제와 같은 시각으로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품이 확실하다면 이제 얼마를 받을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가격 책정은 회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초보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이거예요. 두 번째, 원가의 마진 30%를 붙여서 팝니다. 또는 경쟁사보다 무조건 10% 싸게 팝니다. 절대 안 돼요. 가성비 전략은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곳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최저가 경쟁을 하면 무조건 말라 죽습니다. 가격 정책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보다는 낮고 원가보다 높게 설정을 하되 그 사이에서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됩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고가 정책을 쓸 것인지 아니면 초기 진입을 위해서 침투 가격을 쓸 것인지 전략적으로 상세하게 잡고 진행하셔야 돼요. 내 제품의 포지셔닝이 프리미엄인데 돈이 너무 싸면 품질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잡혔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제품을 어디서 팔 것인지를 정의하셔야겠죠. 플레이스입니다. 유통 경로인데요. 오프라인이라면 상관이겠지만 온라인이라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자사몰, SNS 공구 등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트래픽이 모여있는 거대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나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영원히 종속이 되어서 안 되겠죠. 높은 수수료와 정산 주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막혀서 흑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찐팬들이 모여있는 D2C 자사몰을 구축하시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지만 원활하게 현금 흐름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내 상품과 내 타겟 고객이 가장 많이 머무는 채널이 어디인지 그곳에 정확히 입점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좋은 채널에서 판매하더라도 고객이 모르면 절대 소용없죠. 마지막은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모션은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마케팅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넉넉지 않은 1인 기업은 대기업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TV 광고나 대규모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가 없죠. 돈을 태워서 전환을 일으키는 방식은 결국 ROAS, 광고 수익률 싸움에서 밀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입소문 내주는 바이럴 루프를 기획하거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와 같은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오거닉 트래픽, 자연 유입을 끌어와야 합니다. 우리 타겟 고객이 어떤 SNS 채널에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정말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결핍을 건드리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점검하십시오. 온라인상에서 정말 먹힐 수 있는 그 후킹 강한 메시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모든 검증을 통과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장 전 재산을 털어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MVP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아이템이요,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다고 해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창고를 먼저 가득하게 재고를 쌓으시면 안 돼요. 내 설계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아주 작은 규모로 먼저 시장에 던져봐야 합니다. 상세 페이지만 먼저 만들어서 와디즈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보거나 또는 소량만 사입을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판매 보시거나, 자, 그렇게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냉담하다면, 자, 이거는 망연자실 아니에요. 오히려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재빨리 제품, 타겟, 가격 중에 하나를 수정하는 정말 피벗을 행사해야 합니다. 크게 실패하지 않고 작게 자주 실패하면서 정답을 찾는 것, 이것이 린 스타트업의 생존 공식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아니라 작게 테스트하면서 내 타겟 시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분명히 찐팬들이 모일 것입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의 긴 검증을 아주 짧지만 강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고 듣기 싫을 수 있으세요. 하지만 내 피 같은 돈을 잃고 가족이 고통받는 현실 아픔에 비하면 오늘의 뼈 때리는 검증 과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업은 운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기획, 그리고 끊임없이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거시환경 PEST, 나를 파악하는 수학 분석, 뾰족한 시장을 잡는 STP, 그리고 실전 무기인 포피 전략, 이 빈칸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치열하게 고민하여 채워 넣어 보십시오. 이 빈칸을 채울 수 없다면 절대 시작은 금물이고요. 이 빈칸을 완벽하게 채웠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실행하세요. 여러분의 처절한 검증이 압도적인 성공으로 돌아오길 저 주식회사 운임의 허영근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절대 AI 돌려서 이거 막 쓰지 마시고요. 실제 내 사고력으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해 보시고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AI 말을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